네,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일부 남영주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처음에는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이 8종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왜 5종으로 줄어든 겁니까? 네,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는 모두 8종입니다. 모발 검사에선 대마와 코카인, 그리고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과 케타민 이렇게 4종이 검출됐고요. 병원 처방 기록으로도 졸피뎀 등 새로운 마약류 4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그런데 정작 검찰이 기소한 건 대마를 포함해 5종뿐입니다. 유아인 씨 몸에서 나온 코카인도 빠진 건데요. 검출은 됐지만 언제, 누구와 어떻게 투약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. 이유는 검출 부위가 모발이기 때문입니다.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1cm씩 자란다고 합니다. 하지만 개인차가 워낙 심해 모발로는 언제 투약했는지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. 검찰도 기소는 안 했지만 이 코카인 부분은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보강 수사 계속하고 있습니다. 네, 종류가 줄었습니다. 여기서도 유 씨는 대마 흡연 이거 하나만 인정하는 거죠? 네, 초범인 유 씨의 경우 한 차례 대마 흡연이냐 아니면 상습적인 향정 마약류 투약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대마 흡연 사실은 어떻게 해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. 열흘 이내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는 소변 검사에서 이미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이 동선 역추적이 가능했고 또 같이 흡연한 공범들도 있어서 모르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프로포폴 등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물인데요. 유 씨는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용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처방 사유는 보톡스와 필러 같은 피부과 시술이 대부분이었고요. 제모할 때도 처방을 받았습니다.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당한 처방이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 검찰 쪽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검찰은 유 씨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긴 했지만 이 투약 빈도나 횟수 또 투여량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그 양도 무려 9리터가 넘습니다. 프로포폴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1회 정도 투약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지금 이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의 경우 처방받은 날이 모두 14일이나 됩니다. 이 하루에 2번 처방받은 날도 4일이나 있어서 횟수로는 18차례입니다. 아무리 미용 시술이라고 해도 이틀에 한 번꼴로 처방을 받는 게 정상적이냐 이런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남 기자 설명대로라면 이 마약 범죄를 입증하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? 네, 마약 종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의 경우도 원래는 의약품인데 저렴하게 처방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고요. 종류가 다양해지면 이 검출 기술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야 하는 건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. 게다가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마약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남영주 기자와 아는 기자였습니다.